SNS에서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뭐 1초도 안 걸리죠. 근데 진짜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 이 감정들 과연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이 복잡한 감정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려 25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놀라운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좋고 싫음의 기준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공자의 아주 특별한 대답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뭔지, 또 실제 사례를 통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의 감정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 있을지까지 쭉 한번 달려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좋고 싫음. 당신의 기준은 뭔가요? 요즘 세상 정말 빠르죠. 피드를 쓱 내리다가 좋아요 누르고 기사 제목만 보고 싫어요 누르고 진짜 순식간에 판단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 좋다, 싫다를 결정하는 그 기준, 그건 대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돌직구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괜찮을까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우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팔로우? 언팔로우. 모든 게 그냥 터치 한 번으로 끝나죠.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즉각적인 반응만 남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속도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혼란 속에서 무려 2500년 전의 한 인물이 아주 놀라운 해답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름이죠. 바로 공자. 근데요, 공자가 내놓은 대답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를 겁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왈, 유인자능 오인, 능 오인. 무슨 뜻이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좋아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미워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좋아하고 미워하는 건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걸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아,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이제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요, 미워하냐 마냐가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이 명확하냐는 거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함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명확함. 그렇다면 그 어진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 바로 이 딱 한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어질인. 근데 이게 그냥 아이고 착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내 안에 딱 박혀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 같은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향해 있는 거죠. 이 나침반, 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어진 사람은 원칙과 타인의 안녕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명확하고 일관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개인의 이익과 감정이라는 파도 위를 떠다니는 돛담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계속 흔들리고 결국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 같아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배경은 고대 중국입니다. 아주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땅은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은 다들 예민해져 있죠. 그런데 딱 하나 있는 수원지를 두 마을이 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문제가 터지겠죠? 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충동적인 제자. 한 주가 막 화를 내면서 소리쳐요. 저 옆마을 놈들 완전 이기적이야. 우리 물을 다 훔쳐가고 있다고. 당장 쳐들어가서 뺏어와야 돼. 어때요? 전형적인 감정적 반응이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분노, 그리고 우리 마을의 이익.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중한 제자 소원이 딱 막아서요. 잠깐만, 우리가 화나는 건 알겠는데 저 마을도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미워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바로 이겁니다. 감정에 앞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죠. 이때 지혜로운 스승 진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우리의 좁고 싫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바로 앞에서 말한 인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진명이 제시한 해결책 정말 멋집니다. 보세요. 첫째, 일단 들어라. 화부터 내지 말고 왜 저러는지 근본 원인을 이해하라는 거죠. 둘째,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고 제안해라.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살 길을 찾자는 겁니다. 셋째, 공정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투명하게 물을 나누자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결국 두 마을은 화합하고 함께 성공을 축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아닌 원칙이 만들어낸 힘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그게 뭘까요? 바로 애증분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증분명하다고 하면 그냥 화끈하고 뒤끝 없는 성격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노가 말하는 진짜 애증분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기분이나 편견에 따른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이 원칙에 기반한 명확함이야말로 진짜 애증분명이라는 거죠. 와,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진정한 명확함, 진짜 애증분명의 기초는 이런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내 판단이 보편적인 원칙, 즉 도리에 근거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협력을 먼저 생각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그냥 내 날것의 감정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 건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와, 2500년 전 지혜 진짜 대단하다 싶으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인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 장착하는 최신형 GPS라고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을 때, 시끄러운 온라인 세상에서 막 헤맬 때, 이 감정 내비게이션이 가장 명확하고 품위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목적지는 원칙과 공감으로 딱 찍어두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GPS,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로 설정되어 있나요? 내 기분, 내 이익 같은 순간적인 감정인가요? 아니면 도리, 공감 같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인가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